월요일 출발 전까지 30분 조금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개장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외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4월 2일까지는 딱 9일 남아 있습니다. 발효는 예상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고 계속해서 유연성은 있을 거다. 어떤 여지를 남겨둔 걸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더 열어두게 된다면 바로 직전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 자리에서의 방향성이 오늘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앞두고 세 가지 주요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지사 드디어 한국 방문해서 오늘, 내일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LNG 프로젝트 관련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주 위치에서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막판 반등을 주긴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소화하는 구간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K반도체 종목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간의 실적에 반응하며 지난주까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장 변동성 속에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30조 원까지 가능한 기업 가치 재평가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로봇 종목들 쉬어가고 있는데요. 흐름 같이 짚어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글로벌 3월 셋째 주 지난 한 주 동안의 주간 정리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주간으로도 지난 금요일장으로도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쭉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글로벌 증시가 대체로 흔들렸는데요. 특히 홍콩, 중국, 대만 다 같이 좀 조정받았습니다. 중국 기술주들이 최근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지난 금요일에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면서 조정권에서의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그 안에서 우리 시장은 개별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하나그룹의 이 변동성, 바이오 종목들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는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 움직임과 함께 외국인이 닷새째 우리 시장을 사들이면서 주간까지도 3%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고요. 코스닥은 주간 단위로 2% 약세긴 했지만 지수 중심의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 흐름이 3월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은 지난 한 주를 정리해보자면 3조 원 가깝게 우리 시장을 담아갔습니다. 다만 야간 선물 지수가 좀 흔들렸는데요. 우리 쉬는 동안에,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유럽장 흔들렸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나스닥 지수까지 출발 분위기는 지난 금요일에 어두웠습니다. 관세와 관련돼서 상호관세 부과 예정대로 진행한다라는 내용들 속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었는데요. 그래도 유연성을 발휘하면 다른 국가에서 어느 정도 미국과의 관련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도록 수출을 확대하겠다라는 여지를 열어두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막판 상승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이키, 페덱스 이런 실적 실망감을 반영한 종목들은 좋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장 일단 야간 선물 지수의 불안감과 미국의 변동성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시장의 상승폭을 기대하기에는 아주 강한 모멘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가 이제 4월 2일부터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것에 따르면 특정 국가를 제외해서 더 표적해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EU까지 이렇게 4개 한에서는 관세와 관련돼서 다소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관세 대상국의 한국 포함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물론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FTA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관세 품목만 높은 관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위쪽에서 또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관세 카드를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기업별로, 산업별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카드는 아무래도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일정까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24일, 25일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3월 기대감을 반영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그 위쪽으로
정도로의 추가 강세가 가능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뉴스가 하나 더 나왔죠. 주말 사이 나온 내용인데요. 대만에서는 알래스카 가스 LNG 형태로 도입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개발에도 참여하겠다라면서 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주말 사이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에 일본 쪽에서도 우리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 공식적으로 관심 있습니다라고 표명을 했고 이시바 총리 역시 공식적으로 멘트를 했죠. 일본에 이어서 대만까지도 이렇게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투자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쪽의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LNG 수출국이 지금 일본과 우리 쪽으로 2, 3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주지사가 방문을 해서 내일 즈음에는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갖게 될 텐데 포스코, GS, SK 기업인들과의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지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일단 대만에 조금 전에 나온 뉴스에서도 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곳은 대만의 이 국영기업이죠. 대만 중유공사 쪽에서 투자 의향서를 결국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영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아마도 프로젝트 참여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으로 이 일을 맡아 하게 될 거다. 지금 미수금 문제로 인해서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그럼 해결이 될 것이고 재평가 가능, 배당과 관련된 모멘텀도 다시금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3월 등락이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국영기업이고 워낙 무겁게 움직입니다. 그에 반해서는 꽤 높은 상승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증권가에서 꼽는 대표 수혜주가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미얀마 가스전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스전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사업부에 있어서 이익 개선 기대감을 반영하고 달릴지 보셔야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LNG 발전 사업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들 안에서도 비교적 더 강하고 2차전지 안에서도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개별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연초 움직임도 꾸준히 좋았던 가운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달릴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세아제강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LNG 수출 확대되게 된다면 현지 공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거다라고 꼽힌 바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도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국내 1위 강간업체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에서 만약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국내 1위 강간업체인 세아제강의 수혜가 가장 클 거라는 연결고리까지 가능해지죠. 그 밖에도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 미국에 공장이 있는 휴스틸, 넥스틸을 제외하고 하이스틸,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같이 엄청난 수익률을 나타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관련주 변동성 활용 전략까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죠. 마이크론은 크게 밀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6%나 강하게 올라오면서 국내 반도체주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정규장은 8%의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분기 매출, EPS 모두 다 기대 상회했는데 아쉬운 건 분기 이익률에 월가는 주목을 했습니다. 예상을 밑돌았고 지난 분기 때에도 이익률이 다소 아쉬웠다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더불어서 IB 쪽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아쉬웠던 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으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낸드 플래시와 관련돼서는 지금 감산 효과를 반영하면서 상반기 즈음에는 올라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개선 기대감을 가져본다면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B 쪽에서는 낸드의 낙폭 자체가 컸고 여기에서 크게 올라오는 기조를 기대하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연간 추정치도 하향 조정했다는 점, 이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K반도체가 이제 마이크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아쉬운 건 소부장보다는 여전히 IT 투톱 쪽으로 조금 더 쏠림 현상이 강하다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IT 투톱, 이 형님들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추가 강세가 나타나며 온기가 다소 소부장까지 더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첫 번째로 확인해 봐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소부장단 안에서는
지난 금요일 등락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3월 동안에 본다면 레거시 쪽에서 크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낸드 쪽, 결국 레거시와 관련돼서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변동성이 한 차례 더 커질 여지가 마이크론의 정규장 분위기에서 나타난 거죠. 이렇기 때문에 레거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소재, 부품단에서의 변동성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오히려 조정 시에는 지금 담아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죠.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정의선 회장도 지금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지어서 보자. 상호관세와 관련돼서는 현대차 그룹 다소 불리할 가능성은 있지만 로봇 사업부와 관련돼서는 기업 가치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증권가의 목소리거든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야 할지 오늘 이 포인트 지켜봐야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달에 로봇 컨설팅 사업 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로봇 도입부터 실제 운용 전 과정 포괄적인 지원을 이 컨설팅 사업부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더 명확하게 사업부를 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족보행 로봇인 현대차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틀라스도 이제 올해 내에 현대차 공정에 다 투입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난 연초부터 해서 특히 지난달, 이달에 들어서면서 로봇과 관련돼서 아틀라스의 움직임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럼 기업 가치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30조 원까지 가능하게 될지,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 계산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연초에 가져왔었던 올 한 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이 키워드에 주목해 봅시다라는 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미 연말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쪽에서 콜옵션 행사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했고 이 부분이 로봇주를 자극했었죠. 그 다음으로 움직였었던 로봇 관련주 LG 관련해서도 로보티즈가 한 차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물적 분할 소식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엔 막판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은 감안해 보셔야겠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낙폭 좀 과도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대차 쪽으로는 지금 덜 움직였다라는 게 증권사의 평가인데요. 지금 현대차 30%, 모비스 20%, 글로비스 10%, 정의선 회장도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면 현대차는 지금 너무나 싼 구간 안에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열린다는 거죠. 여전히 바닥권에서 20만 원 회복은 정말 먼 얘기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착 그 이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지, 오히려 상호관세 부과하게 되면 악재를 털어낸 측면에서 그때부터 반등 여부를 기대해도 될지 이 부분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리에 옮겨서 전략 세워보죠. 네, 아직 예상치 결과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넥스트레이드 종목이 이제 350개까지 확대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 차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이를 감안해서 이번 주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영주 IS의 경제연구소장, 김태성 IS의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일단 시장 점검부터 해볼까요? 차 소장님, 지난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성과 좋았거든요. 야간 선물이 조금 흔들려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지난주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 3조 원 가까운 우리 시장의 러브콜 계속될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죠. 아직까지 이번 주에 아마 정치 일정이 막바지에 이제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해결 국면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전히 이제 관세에 대한 불안감들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 얘기를 꺼내면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호 관세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부가가치세 10%를 물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검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세로 부과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좀 불확실한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특징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사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외국계에서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느냐? 그것은 조금 아직은 세모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를 사는 돈이 빳빳한 신규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다른 걸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느냐라고 봤을 때는 후자가 지금 현재 판명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코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것이 외국인들이 거기서 바로 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달러가 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다? 신선한 달러가 미국에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지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신선한 달러가 언제 들어오느냐라고 본다라면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공매도 재개가 화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점을 그러니까 그 전에 국내에 있는 달러가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신선한 그러니까 이제 표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선한 달러가 들어오는 것은 아마 공매도 재개가 시작된 다음 주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외적인 변수, 국내적인 변수를 다 감안하고도 들어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맞죠? 월요일 31일. 31일 월요일인가요? 이때부터 재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 네, 재개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신선한이라고 표현한 건 새로운 수급의 유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차 소장님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갈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크게 빠졌잖아요. 지금 IT 투톱의 경우에는 큰 타격은 없어 보이거든요. 예상치 결과 들어오는데 하이닉스 0.9% 상승, 삼성전자는 보합권 오락가락합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의 그 신선한 수급, 반도체로 더 집중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좀 9%나 빠져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진 거야? 네. 정말 그런 거죠. 근데 마이크론만 보면 정말 악 소리가 나는데 주변을 보니까 엔비디아가 꿋꿋하게 살아있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 더군다나 마이크론이 빠졌다라고 국내에 알려진 얘기들을 보니까 디램이 이제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도매냐 소매냐에서 소매 판매가 늘어나서 마진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어차피 지금은 현재 그래서 디램 가격이 올라간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분석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마이크론이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요일 날 특수성 때문입니다. 금요일 날 특수성이 뭐다? 미국의 파생 만기일이었고 그렇다면 파생 만기일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다?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게임이다라기보다는 파생에 따른 특이한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기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마이크론 외에 다른 것도 다 빠졌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있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투자분들 현명하신 것 같아요. 차용주가 정말 30년 경력으로 이걸 분석해냈는데 오늘 호가 플러스 나오잖아요. 결국 그런 해석들을 잘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종목 힌트 듣고 싶어요. 그럼 IT 투톱에 집중해서 계속 봅니까? 아니면 소부장 눈여겨보시는 쪽 있으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선봉 나서고 있는 대장이 나서고 후발 투자가 따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펀드멘탈 얘기를 한마디도 안 드렸잖아요. 수급 논리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급 논리가 들어올 때는 역시 대장만 가고 펀드멘탈 얘기를 제가 꺼냈다라면 소부장도 같이 얘기했어야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소부장들도 움직이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소부장의 어떻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기대 걸게 되네요. 일단 공략할 건 공략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방향성은 우상향이 있고 대신에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더욱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과하면 과했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상승분이었고 또 금요일 날 마이크론이 어찌되었든 이제 급락이 좀 나왔던 상황이라서 만약 오늘 시초에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흔들리는 그 모습을 역이용해 봐야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3% 5% 간다면 그들은 15% 20%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체력들은 다 받쳐주고 있어서요. 반도체 소부장이라 그래서 무조건 이제 트레이딩 하자라기보단 그 안에서 확실한 기술력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저는 나열을 해서 그 명분 있는 기업이라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종목들 개장해서 더 찾아봅니다, 저희. 그리고 종목도 오늘 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채팅창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쪽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좀 소통하겠습니다. 루카리오 님도 거래는 안 하는데 삼성 살아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상치 걸까 보니까 오히려 또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전환되고요. 하이닉스 약간 빠지는 이런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지금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추가 업사이드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하지만 이제 여기도 주도주하고의 이제 수급 싸움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오늘 반도체 IT가 장 초반에 약간의 이 혼조권을 좀 벗어나서 좋은 상승세를 보인다면 이 부분은 빠르게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 만약 지수가 조금 흔들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쪽의 관련주들이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디가 좋냐에 따라서 오늘은 이제 수급의 어떤 시속 게임 양상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주도주가 약하면 이쪽이 강하다. 그럼 이쪽이 강하다면 세아제강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LNG 쪽에 조금 더 누가 더 밀접하냐라고 하면 포스코 인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냐라고 하면 저는 세아제강일 수 있겠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제가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봐야 돼? 차 소장님, 중국 관련주를 주셨어요. 롯데관광개발 어떤 포인트로 오늘 볼까요? 예, 일단 단체 카지노 그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유입이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중국 단체 비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하반기부터 이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단체 관광과 관련된 것들이 올랐습니다. 근데 화장품보다 카지노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이 단체 관광객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단체 관광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단체로 이제 모집해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포상 여행이 있는데 포상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안 내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주머니 여유가 어떻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 그럼 어떻게 된다?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전세기하고 크루즈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 단체 이 포상 여행들이 들어오는 전세기와 크루즈 여행들이 일단 홍콩이라든지 중국 현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금요일 많이 올랐던 네. 파라다이스하고 롯데관광개발인데 저는 오히려 롯데관광개발의 오늘 공략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0원까지 봐주셨고요. 손절라인 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대 양봉의 연속성 기대해보죠. 김태성 본부장님은 예고해드린 대로 반도체입니다. 넥스틴, 왜요? 일단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들이 당연히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마이크론 여파 때문에 전공정 관련주들이 오늘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네. 그 안에서 넥스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 HPSP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테스는 워낙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외에서 넥스틴만의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제 이 웨이터 패턴 결합 검사 장비에서 이제 국산화율을 좀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넥스틴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이 그리고 이제 일본이 시장 점유율 1, 2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이 넥스틴에 대한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서요. 넥스틴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 6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 7만 5천 원이라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